좋아요, 구독. 이번 추석 연휴 무려 6일이나 됩니다. 우리 증시 연휴 징크스가 덮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추석절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은 FOMC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는 박스권 속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 연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저희가 좀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민들이 이 연휴에 주식을 안고 가야 되냐, 팔고 가야 되냐 네.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대개도 이제 2010년도 이후를 보시면 지금 네. 나옵니다만 연휴 전에 조금씩 빠집니다. 네. 자, 연휴 전에 빠지는 거는 잘 아시면 뭐 추석 때 좀 현금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휴 기간에 뭔가 이 일이 생기면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거래량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연휴 전에 빠진 하락률보다 올라가는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12번 중에 뭐 10년 이후에 12번 중에 지금 7번이 지금 약세로 돌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흘 정도를 또 쉴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연휴가 들어가고 또 좀 타시면은 그냥 한 열흘 정도의 이제 거래를 우리가 뭐 다 쉰다 그러면 사실 2017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때 10거래일 그냥 놀았어요. 길었었죠. 네. 예, 그때도 근데 연휴가 끝난 다음에 증시가 상승세로 지금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연휴 전에 이렇게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연휴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그럼 이제 보시면 1% 이상의 지금 등락을 할 수 있는데 네. 7일 정도, 거래일 7일 정도의 소요를 하시면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연휴가 끝난다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또 뭐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질 거 아니에요. 뭐 FOMC도 하고 뭐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네. 해에 바로 직전 해에 4분기는 가장 강세 흐름이 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자, 요번에 이제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하실 분들도 있고 요거 조금 이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하는 방면이 짧게 잡고 가시는 분도 이제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 좀 공부도 하고 흐름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요번 연휴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이제 이번 연휴를 맞이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앞서서도 본 것처럼 일단 추석 전에는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세가 네.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좀 빼져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네. 착착 빠지고 저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실적 전망이 2021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경제적인 대선의 영향도 있고 실적 좋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장기 투자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순환매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잘라서 간다고 생각하셔갖고 단기 전략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석에 연휴를 가기 전에 가장 큰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FOMC 말씀하신 네. 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전략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새벽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돌고 있는 부분 상승장 이런 것까지 다 넣었을 때 보면은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과열된 게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 소위 말하는 악재와 호재가 지금 같이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준금리는 동결이 확실시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건 전도표입니다. 네. 전도표라 그러면
내년에 네. 몇 번 내릴 그렇죠. 것인가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번 점도표에는 지금 나올 게 새로운 정보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2026년도 점도표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FOMC에서 녹여들어서 갈 것인가 뭐 등등을 여러분들이 FOMC에서는 꼭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소비 시즌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멘텀을 얼마만큼 지금 잘 장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FOMC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파월의 입에 이제 다음 FOMC 금리에 대해서 좀 금리 그렇죠. 많이 쏠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 금리 전망도 좀 처음으로 나오는 만큼 그렇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일 많이 논쟁을 벌일 게 중립금리가 얼마냐 갖고 이제 싸울 거예요. 네. 중립금리에 대해서 지금 2.5%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없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얼마로 갖고 가느냐. 근데 지금 레인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2.375에서 지금 5.6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지금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부분들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9월 21일 날은 금리 동결은 뭐 지금 98%로 지금 동결하는 부분들이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내 한 번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5%는 중립금리를 그러면 상단으로 갈 거냐 하단으로 갈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언제까지 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갖고 가느냐. 그래서 2026년도 점도표가 나오는 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해봐야 지금 뭐 모든 게 우리 연휴 때 다 녹아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연휴 전에 벌써 지금 좀 하락장에 지금 네. 이 어떤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휴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악재들은 다 걸러줄 수 있는 기간이 이번에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악재를 다 소화해냈다 그러면 여기에 덜커덩 호재가 올라가면 이거는 아주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미국 현지에서의 지금 얘기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상승률이 하락률보다는 훨씬 큰 부분, 뭐 많이 큰 것보다는 하여튼 그것을 복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면 다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세로 가시더라도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비는 지금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긴 연휴가 오히려 악재를 녹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에서는 내년 예산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FOMC 경계감도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이 네. 2021년 3분기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경기가 돌아온다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해내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변수까지 넣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의견이 뭐 6대4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휴가 끝나는 그쯤에는 상승장의 모멘텀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7대3이 아니라 6대4 정도 되는 부분들로 일단은 올라가는 부분들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은
일단 지금 빠지는 게 얼마만큼 빠진 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는 성장성을 지금 가질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신다면 뭐 수익률이 일주일 내에 1.5에서 한 2% 정도의 뭐 끝나자마자는 그 정도의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더라도 2021년 3분기 이후로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FOMC가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번에 동결이 되긴 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여전히 가장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취하게 될 입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우리나라 있을까요? 이제 네. 부동산 부분들이 있고 PF를 지금 굉장히 잘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의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계감을 지금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국도 몇백 년 되는 그런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증시 꽤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꺾이기 전에 한국이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미국이 업턴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실 부분들은 분명히 뭐 조금 더 활발하게 네.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사실 우리 시장은 쉬지만 뭐 다른 주요국들의 증시가 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뭐 일단은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들이 쭉쭉 나오는데 다 이 시장에서 분명히 소화를 해낼 겁니다. 네. 내고 가장 이제 큰 특이 네. FOMC죠. 그래서 FOMC가 지금 가고 다른 데는 FOMC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다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일단은 보실 부분은 지금 뭐 미국의 FOMC고 FO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뭐 8월 CPI라든가 PPI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FOMC에서 11월 1일, 2일이 또 차기 FOMC지 않습니까? 네. 그때 추가 금리가 추가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제 분명히 월가을부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뭐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대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풀이보다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있는 해 전해 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4분기는 가장 강세 흐름을 좋게 나타낸 부분들이 있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관련 이벤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 23년 동안 우리 증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를 두고 전략 후 강의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네.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악재가 녹아가는 기간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역발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좀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면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많이 하시는데 현금화 하신 거하고 분할 매수하고 한 거에 대해서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어쨌거나 가장 큰 획을 긋거나 3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터주가 네. 뭐 굉장히 상반기에 좋았다가 지금 8월 달에 조금
뭐 덜커덩 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벤트가 9월, 10월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 저 외국인 뭐 K-팝 아이돌들 만드는 거라든가 해외 시장하는 거라든가 또 A2K에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뭐 그룹들 만드는 거랑 해서 일단 외견상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금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친 거는 엔터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종목 추천해 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혼란이 가시겠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눈에 띌 수 있는 거는 저는 엔터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뭐 지금 많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주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D램 가격이 이제 뭐 DDR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야 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반도체면은 뭐 쫓아오는 게 AI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K방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저의 넘버원 픽은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조정하시는 것도 지금 성장 동력 차원에서는 가장 활발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 사실 이제 뭐 엔터 4사도 좀 거론이 되고 뭐 중소형 네. 엔터주들도 있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좀 시각을 잡아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엔터 4사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투자할까 뭐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면 ETF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뭐 7년 만에 지금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로 지금 뭐 상승장의 채비를 차렸다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덩치 크게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엔터주의 ETF를 여러분들을 다시 뭐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터주가 이런 대형 보이그룹, 걸그룹이 성공할 때는 상반기에 이루었던 뭐 상반기에 뭐 60%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다시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지금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종목보다는 엔터주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단연히 가시적인 성과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